제가 야구판에 들어온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저 또한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학부모의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 속의 학생 야구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야 인사로서 많은 개혁을 외쳤고, 그 다음에 그 대학 입시, 취업특기자 제도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그 야구의 현실은 기형적인 그 사회적 구조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야구의 현실은 인프라 구축 개선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프로에만 올인하며 목을 메고 있는 학부모들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가성비가 없다고 누누이 일침을 가고 있지만 진짜 안타까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3, 4년 전부터 저는 그 대학 야구를 포기했던 방황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본 대학의 일반 학생으로 유학을 보낸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브로커도 아니고 뭐 유학업체를 보낸 것도 아니고 제가 선수 우리 후배 연구원과 함께 해서 여기서 3, 4개월 동안 그 일본에 대한 그 패러다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일본어, 한문, 기본 상식, 컴퓨터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사연 처음에 저한테 찾아왔을 때는 많은 고민 속에서 부모님들이 특히 그런 고민 속에서 찾아오셨는데 지금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방향을 틀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 같은 경우 포화 상태죠. 뭐 아이들은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애들이 뭐 학년당 뭐 20명, 30명 기본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보게 되면 과연 이 친구들이 훌륭한 야구 선수를 떠나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장벽들이 너무 뭐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시스템은 어떻겠습니까? 이것만 올인하다 보고 떠나게 되면 벼랑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데 야구협회나 KBO에서는 맨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인프라 구축이에요. 인프라 구축하면 뭡니까? 백수대에는 지름길인데요. 그래서 그 지금 제도권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노력 하나도 안 해요. 말로만 인프라 구축하면 뭡니까? 그 일부 그 지도자들의 일자리 창출밖에도 하겠어요. 일부 지도자들의 일자리 창출은 창출이고 그 대신 반비례로 실업자 양산을 한다는 얘기죠. 학생 야구 선수들이. 그래서 저는 제도권에서 이런 노력 안 합니다. 뭐 실력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니네들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인생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물론 선택했던 건 여러분들이 몫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현장의 시스템은요 외국의 사례하고 틀려서 뭐 비단 일본이나 미국을 한번 보자고요.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선진 뭐 그 야구 문화 뭐에 대한 뭐 답습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기 시스템을 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하고 일본, 특히 우리 가까운 일본을 보시게 되면요,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학생 운동선수예요. 학생 운동선수라고요. 고시원 얘기 하잖아요. 고시원 보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고시원 봐서 뭐 합니까? 예? 고시원에서 뭐 우리 걔네가 4천 개, 5천 개에 대한 클럽, 야구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80개 대한 얘기들이 뭐 국제대회에서 이긴다? 그거는요, 깊숙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얘기해요. 걔네는 클럽 대회까지 다 합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가 고시원을 끝나고 8월 달에 끝나고 뭐 하는지 아세요? 걔네는 시험 봐서 다 학교를 가요. 아니,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일원이 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이 프로 간 친구들이 스폰서를 해주잖아요. 그게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수업을 들어가니 많이 뭐 어쩌지 엘리트 야구가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만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 멀어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진로는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오로지 우리 학생 야구 선수 및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우리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이렇게 들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는 글러브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장래를 알겠다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이 친구들이 부모님들에게 선뜻 말을 못해요. 부모님들을 혼날까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로지 야구 하나에 그 목숨을 걸게 되면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에다가 계속 투자를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메가스터디 손지훈 회장이 이입 시에 대부이지만 이 사람이 방향을 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일본의 사례, 동남아의 사례를 보면서 가성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미래 20년 후를 보면서 그런 내용들 얘기하기에 저 또한도 제가 예전 3, 4년 전부터 했던 일들을 이분의 얘기는 보면서 제가 벤치마킹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우리 학생 야구 선수 학부모님들 어느 누가 길라잡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체육특기자의 학생 야구 선수의 길을 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타즈의 손지훈 회장이 제가 무슨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뭐 과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도권에서는 손바 다 놓고 있습니다. 오로지 투수는 145 이상 시속만 따지고 그다음에 대학도 뭐 특정 포지션만 인정하는 시스템에서 과연 우리 학생 야구 선수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얼마 있으면 이런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라도 주변 인사들과 학계 사람들과 논의해서 이 내용을 한번 언급하려 합니다. 이영선의 성동원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